정말 가장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 취업 깡패라고 해도 될까요? 비전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시험 문제 아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대표 교수님이시죠? 류승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 이 자격을 왜 따야 될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기기사하고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지? 왜냐면 전기공학이라든지 전기를 전공했던 사람들은 네. 당연히 전기기사, 산업기사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겠지만 다른 직종이나 다른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이걸 따게 되면 뭐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전기기사, 산업기사는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이직을 생각하거나 또는 미취업자이시거나 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 취업을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직이나 취업을 생각하면 하는데 일단 그 이유는 진출 분야가 되게 넓어요. 아, 넓어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해서는 전기 관련 회사? 그렇죠. 그 정도 뭐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 분야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전기를 안 쓰는 산업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부터 전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그러니까 설계부터 네. 공사 시공부터 그러면 그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되는 감리서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는 그게 제대로 유지되는지 관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 감리, 시공, 그 다음에 관리까지 진출 분야는 굉장히 넓죠. 또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자리? 수요도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조금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코로나라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약간 위축된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개발되고 진행되면서 건설 쪽이 없어진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네. 전기 자격증은 전기기사, 산업기사는 공사하고 시공에 관련보다는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에 대한 전기 설비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안전관리 대행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업자라든지 이런 쪽의 전기기사, 산업기사가 좀 더 분야 넓죠. 그러니까 취업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아파트에 봐보면 전기기사분 또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전기과장님 또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가진 분들이 과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공장도 많죠. 그리고 작은 규모는 또 전기가 제대로 사용되고 화재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담당을, 안전관리 대행업을 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에도 당연히 그런 자격증이 필요로 하겠죠. 공장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분야인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좀 취업 깡패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디든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모든 자격증을 통틀어서 취업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가장 취업률은 높을 겁니다. 네, 취업이 되게 잘 된다니까 되게 매력이 있는 그렇죠. 자격증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요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는 네. 학력으로 따지면은 관련 학과이신 분들은 전문대이시 즉 2년제를 다니시는 분들은 2학년 때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년제를 다니시는 분들은 3학년 때는 산업기사를 그리고 4학년 때는 기사를 시험을 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력으로는. 근데 실무 경력으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직종에서 네. 2년 정도를 근무했으면 산업기사를 볼 자격이 요건이 되고 네. 만약에 내가
관련 분야에서 4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기사를 볼 자격 요건이 돼요. 또한 만약 내가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에서 1년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를 가지고 네. 관련 분야에서 1년 근무하면 산업기사, 만약에 3년 근무하면 기사 이렇게 볼 자격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또 요즘은 군대도 관련 그 번호가 있어요. 그 직종 분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물어보면 군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군경력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갔는데 나는 원래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일빵빵. 그러니까 우리 제 세대가 조금 그렇죠? 일빵빵 그래가지고 네. 그냥 보병이야 땅깨. 우리 흔히 네. 얘기해서 땅깨 막. 근데 네. 나는 실제로 내가 군 봐보니까 막 번호가 이상해. 근데 내가 가서 봤더니만 나는 막 전산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 그러면 그거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여쭤보면 그쪽에서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경력을 만약에 내가 거기서 군 복무경이 2년이 됐어요. 그러면 네. 나는 그냥 산업기사 볼 자격이 되는 거야. 네. 네, 그럼 정리하자면 관련 학과, 그렇죠. 관련 분야 경력, 그렇죠. 또 군경력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관련 분야에서 있으셨다면 취직이 가능한 조건이네요. 아영 씨가 이해가 빠르네. 근데 만약에 관련 경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학원에 오시거나 우리 이 시대에도 그 인강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전기를 전공한 사람 비율보다 비전공자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특히 학원이라든지 이런 인강을 많이 보시고자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취지로 많이 문의해요. 나 전기 산업기사 기사 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학원에 오거나 우리 인강을 보시게 되면 특히 우리 시대에도 인강을 보게 되면 기초전기편이라든지 또 계산기사용법 가장 중요한 게 계산기예요. 우리는 수학적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몰라 막 그리고 막 역률 네. 구할 줄 몰라. 그러나 그걸 다 누가 하는 거야? 계산기가 해줘요. 공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학이요? 제가 공학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 우리가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는데요. 네.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럼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이과잖아. 저 문과입니다. 왜 말이 많냐? 이과생들은 계속 Y를 붙여요. 왜? 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문제를 봐서도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합격이 빠른 거예요. 난 전류를 모르는데 이를 모르는데라고 하면 문과예요. 전류가 뭐지? 라고 하면 이과야.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네. 나는 이과를 배우러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류가 뭐지?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압이 뭐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지? 라고 이제 기초서부터 네.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대에도 저희 인강을 보시게 되면은 과목 초반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용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궁금하면 앞으로 진행이 안 가.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가 좀 해결돼야지 앞으로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부분에서 모든 과목마다 앞부분에서 기본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좀 들어놓고 근데 그걸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 왜? 시험엔 안 나와. 그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네.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거를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한번 봐야 돼.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죠. 네. 수학적인 거는 공식만 외워서 끝이야. 나머진 계산기. 혹시 수포자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 우리 학원에 뭐 그분은 성함을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네. 얘기를 하겠지만 치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곱셈이 넘어가면 나눗셈, 나눗셈이 넘어가면 곱셈, 네. 덧셈이 넘어가면 뺄셈, 뺄셈이 네. 넘어가면 덧셈. 이거 자체가 힘드신 분도 붙었어요. 그럼요. 그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업을 우리가 이 인강을 보시면
문제 풀 때 요런 거 요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하나 어쩌면 기능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포자 뭐 덧셈 뺄셈 잘 못해도 그건 누가? 계산기가.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가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기초 상식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인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학원에서 멍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돈 내야 돼. 네. 근데 이 인강의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갑자기 막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막 술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한 부분이 싹 지나갔어. 그래서 다시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이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난 기초 상식이 없는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일단 꿀팁 그렇죠. 알려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뭐부터 봐요? 그쵸? 맞아요. 뭐부터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전기라는 건 하나의 분야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거든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부터 공부해요, 저거부터 공부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나누기는 어렵지만 얘기한다면 네. 처음에는 기초전기 편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한번 쓱 듣고 거기에서 계산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법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회로도 다 듣지 마요. 다 들으면 뒤에 가면 여러분들 아이씨 안 해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장 주의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좀 듣다가 어느 정도 가면 되게 어려운 파트가 나와. 그럼 어려운 파트 나오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초전기편을 듣고 회로에서 직류하고 교류, 그것도 교류도 끝까지 다 들으면 안 돼. 다시 해서 R, L, C 요 정도까지만 딱 듣고 그 다음에는 기기하고 전력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기 전력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로편하고 회로편 뒷부분과 자기야, 그쵸? 자기야를 보시면 돼요. 저희 시대에듀 편에 보면 OT편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OT편을 보시면 그때 과목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는 또 그 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방식만 따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초전기, 회로이론, 직류, 교류, RLC 그리고 기기, 전력 같이 공부하고 회로, 자기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20년도까지 내용이었고요. 21년도 판에는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없어지면서 네. 그렇죠. KC 한국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가장 이슈화가 될 부분이 그 KC 부분, 즉 그 5과목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바뀐 거면 KC 기준이 내년에는 가장 중요할 거고 이거는 암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뀌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 수십 년간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 어떻게 요약 정리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착 압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하면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과목이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제가 너무 기니까 앞으로 법규라고 얘기할게요. 네, 법규가 점수가 네. 되게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보통 한 16점에서 18점을 막 그냥 사람들이 맞다 보니까 합격의 키포인트가 이 법규였던 거죠. 21년도부터는 KC 기준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험이 한 번도 본 적이 아직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 이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시대에듀를 들으시면 돼요. 됐죠? 저희 교수님께서 친절히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과목별 또 OT 때, 네. 과목별 OT 때 그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라는 걸 얘기하겠죠. 네.
네. 이제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렇죠. 합격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제가 이렇게 뭐지만 강의한 지가 전기 기사, 산업 기사만 22년을 강의했어요. 22년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솔직히 말해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고 뭐가 궁금해하고 수업을 들을 때도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쪽 부분이 어렵다 이런 거를 다 느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만 들으시면 내가 저거 궁금했는데 저걸 저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 알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전기 기사, 산업 기사 모든 자격증이 마찬가지인데요. 길게 잡으면 힘들어요. 아, 그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짧으면 짧지. 짧으면 2달? 좋죠. 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럼요. 밥만 먹고 공부하면 되지. 하루 그죠? 종일. 그럼요. 학생분들은 진짜 최대한 짧게 빨리 봐. 그리고 빨리 보고 빨리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왜 제가 길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에 거 다 까먹어. 그러면 다시 보면 또 새로 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빨리 다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반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격증 따려고 좀 시간을 낭비는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 자기 삶도 지치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빠르게 따게. 그래서 제가 인강을 찍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를 할 때 봐보면 쭉 나가다가 포인트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면 그게 합격이 되는 거겠죠. 네, 저 여러분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그렇죠. 짧게 핵심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제 강의는 합격입니다.